계속해서 윤현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10년간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도시가 바로 경기도 화성시라고 합니다. 뭐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통 등 인구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화성시의 가치는 어떠할런지 꼼꼼하게 짚어주신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서해안의 거점, 기업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화성시 우정읍입니다. 화성이라는 지역은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 도시이기도 하는데요. 세계 3대 경영 컨설팅 기업인 맥킨즈라는 곳에서 2025년 세계 7대 부자 도시에 대한 세계적인 기업 도시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이 7대 세계 부자 도시 중에 4번째 화성시가 선정이 되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화성이라는 지역은 10년간 인구에 대한 증가와 그리고 기업의 유입으로 인한 도시 개발, 그리고 산업화에 대한 부분들, 교통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형성이 된 곳입니다. 특히 이 화성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여건을 보게 되면요, 경부고속도로 축에 따른 여건과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축에 따른 이 내륙과 해안 축에 따른 기업의 거점으로 성장한 도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거점은 경부고속도로 축에 따른 동탄과 그리고 화성시청이 소재하는 남양, 그리고 향남이라는 하나의 거점이 들어가 있는 발안과 이 기점에 대한 부분들이 세계 도심 성장으로 있다가 나머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계 또 6도심으로서 성장한 도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역에 대한 거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6개의 도시로 성장을 한 곳이죠. 그래서 동탄이라는 1000만 평의 경부축에 따른 화성반도체, 기흥반도체에 대한 배후 거점 도시로서 성장을 해왔고요. 서울과의 수도권적인 부분의 교통에 SRT 교통과 GTX A 구간에 대한 사업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는 병점, 경부선 축에 따른 2000년도 초반에 병점의 개통에 따라서 도시에 대한 또 성장한 지역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수원의 비행장, 공군 비행장으로 인한 고도화 규제에 대한 부분들로 있다가 비행장 이전하는 부분들에 대한 가시화가 되면서 또한 도시와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개발 압력을 받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옆으로 봉담이라는 지역은 서울과의 접근성적인 과천, 의왕간, 그리고 수원, 호매시를 거쳐서 진행되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눈여겨보실 부분들은 강남에서 지금 판교, 광교까지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원, 호매실과의 연장이 확정돼 있다 보니 추후에 개통이 됨에 따라서 봉담과 향남에 대한 교통의 접근성, 신분당선에 대한 연장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 남양, 화성시청이 소재에 있는 행정 타운이죠. 그래서 도시에 대한 거점으로 성장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주변의 산업단지와 공장에 대한 배후, 도시로서의 기능이 커진 곳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 송산그린시티,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 곳입니다. 1700만 평 가까이 되는 동서측에 따른 도심과 남부측에 따른 산업, 자동차, 테마파크를 비롯한 거기에 국제 테마파크에 대한 하나의 개발축이 또 90만 평 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번째로 향남이라는 제약단지와 발안산단의 거점이 되는 배후 도시로 향남 1, 2지구 150만 평에 대한 도시가 형성이 된 곳인데요. 동서축, 남북축에 따른 6개의 거점으로 이 화성이라는 지역이 성장을 하는데 한 곳이 눈여겨볼 곳이 있다라는 거죠.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거점이 충분히 갖고 있는데 왜 이 지역은 이 6도심과 같은 하나의 도심으로서 성장하지 못했을까? 바로 화성시 우정읍이라는 곳입니다. 특히 이 우정읍이라는 곳은 이 우정이 들어가는 지역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요. 서해선 축에 따른 평택 당진항을 소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기업이 모여있는 하나의 개발축으로 잡혀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눈여겨볼 거는 기아자동차 100만 평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기아자동차 100만 평, 고용에 대한 부분들 11,000여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창조할 수 있는 도시가 있느냐? 지금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100만 평에 들어가 있는 배후 도시가 없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 왜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 저평가가 되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했을 때 이 지역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요 기아자동차에 대한 100만 평, 11,000명에 대한 고용인구, 89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주변을 보시게 되면 도시가, 아파트가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러면 이분들이 출퇴근하느냐? 주변에 따른 조암과 향남 그 외 도시에서
자가용으로 셔틀버스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이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요게 이제 한 가지 이 지역에 대한 저평가된 분석을 하게 되는 이유인데요. 바로 이 매항리의 쿠니 사격장이라는 미 공군 사격장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5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폐쇄가 2005년도에 쿠니 사격장이 폐쇄가 됩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고들이 또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89년도에 기아자동차가 들어오면서도 도시를 만들 수 없는 가장 큰 요소가 되는 부분들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2005년도에 쿠니 사격장, 미 공군 사격장에 대한 부분들이 빠지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주변 개발 계획들,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면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로 매항리 평화생태공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파크라 그래서 유소년 야구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8면으로. 그리고 10만 평 넘게 바로 옆으로 공원화 사업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준공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도시로서에 대한 기능이 또 된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근데 지금의 이 우정읍이라는 매항리에 이런 드림파크 평화생태공원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체류할 수 있는 하나의 주거와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있느냐? 아직은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사업 계획에 같이 진행을 해서 매항리 평화생태공원과 국제 테마주택단지에 대한 사업 계획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거론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정말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 중에 말씀을 드린다면 우정미래 일반 첨단 산업단지 우정산단입니다. 기아자동차가 지금 들어가 있는 100만 평 사업에 100만 평 사업에 지금 추가로 150만 평이라는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만 평이라는 우정산단에 대한 11,000여 명의 고용 효과처럼 150만 평에 대한 산업에 대한 거점이 형성이 되게 되면 들어오는 고용 인구 또한 커진다라는 거죠. 거기에 바로 옆으로 13만 5천 평에 대한 지금 자동차 부품 단지, 지금 우정지구라고 해서요. 지금 사업 계획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뭐가 들어오느냐? 4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자율주행, 항공드론, AI 로봇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게 교통에 대한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에 대한 여건들을 가지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인데요.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 축에 따라서 서평택 IC로 빠지기 전에 인터체인지를 하나 계획을 잡고요. 서평택에서 시흥으로 가는 도로 라인에서 하나의 인터체인지를 통한 접근성을 지금 기아자동차와 우정첨단 산업단지가 들어간 축으로 하나에 대한 교통 접근성 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역에 대한 개발 여건들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 지역에 갖고 있는 가장 또 하나 이제 호재가 뭐냐? 첫 번째 우정첨단 산업단지 기업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인 거죠. 고용인구 1명에 따라 유입되는 인구를 3인 1가족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11,000명이면 33,000 플러스 알파. 거기에 대한 인구에 대한 도시계획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 단지가 들어가는 부분들 13만 5천 평 그리고 기아자동차가 100만 평이 들어가 있고요. 우정첨단 산업단지가 바다를 매립해서 150만 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파생되는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클 거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화성시에서 방영을 했죠. 그래서 향남에서 우정산단으로 들어가는 철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22년 소해선 전철 향남역이 열리게 되면 도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접근성도 향후 전철 라인에 따라서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매항리 평화생태공원과 거기에 따른 이제 관광 휴양단지 그리고 이제 고운항에 따라서 어촌항으로서의 사람들이 먹고 즐길 수 있는 여건들 이러한 이제 부분들을 통한 하나의 지역적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시겠습니다. 자, 화성시 우정읍에 대한 한 번 더 정의를 드릴 건데요. 기아자동차에 대한 100만 평 사업과 바로 밑으로 들어가 있는 150만 평에 대한 추가적인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그리고 들어가 있는 13만 5천 평에 대한 자동차 부품 단지 축에 따라서 개발이 되는 거고요. 이 매항리 같은 경우는 관광 휴양 개발 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부분, 일대에 대한 석천리 같은 경우는 이 앞으로에 대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배후 거점에 대한 도시, 그리고 이하리 같은 경우는 산업과 주거에 대한 기능들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성장관리 방안 지역에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거 세 곳인데요. 이 일대에 대한 주거적인 부분들, 그다음 근생에 대한 부분들,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이 상향되어 있고요. 그리고 77번 도로축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송산 커넥티와 접근성에 또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양축에 따라서 산업에 대한 기반 시설들을 더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에 대한 기능들은 이렇게 두 개가 모이는 집중되는 지역에 따라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보시게 되면 좀 더 지역에 대한 참고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화성시가 확 바뀌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투자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이렇게 좀 변화가 클 지역에 가치 상승이 따라온다는 거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화성시 균형 발전의 핵심 축입니다. 우정읍에 대해서 만나봤고요. 기업뿐만 아니라 관광 그리고 교통망 등 정말 공격적인 개발로 인해서 자족 기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화성시 서부권에 위치한 우정읍이었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데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투자 계획에 대해서 도움받고 싶다 하신다면 02-2000번에 488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화성시와 관련된 이슈가 아니어도 저희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상담 지금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투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02-2000번에 4889번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들 또 궁금증들 마음 편히 남겨주시고요. 첫 번째로 남겨주신 고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8번님이 남겨주셨네요. 충주시 신라면 견학리고요. 632번지 토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떨지 아들에게 증여를 해줘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신리면이군요. 어떨까요? 네, 보시게 되면 지금 오포 사거리와 용원 교차로를 축으로 해서 지금 토지가 접해 있는 지역인데요. 특히 이제 사거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교차로의 어떤 방향적인 부분들,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 용원 교차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국도라든지 자동차 전용 도로에 있어서 인터체인지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하나의 교통의 관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아주 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땅에 대한 부분들을 입지를 보시게 되면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는 크다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증여를 하신다 그러면 증여를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이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이 충주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여건들은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기업, 사람들, 공장들이 모여들어야 도시적인 이제 팽창이 되는데 이 도시적인 이제 기업 도시를 축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 하고에 대한 접근성도 좋고 충주 IC와 그리고 서충주를 충으로 한 이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교차로에 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가지고 가시는 어떤 부분에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증여해서 좀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여를 해서 조금 더 가지고 갈 만큼의 이제 토지의 가치가 괜찮다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토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드리고 있는데 토지가 특히나 어려운 것 같아요. 아파트와 빌라처럼 그렇게 가치 측정을 딱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니만큼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이거를 계속해서 가져갈지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 투자 결정에 도움 드릴 수 있는 02-2000번에 4889번입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이렇게 연결될 줄 몰랐어요. 네. 연결 잘 되셨고요. 예. 연결되신 김에 궁금하신 네. 점 다 물어보세요. 해결해 드릴게요. 네. 저 2년 전에 네. 화성시 남양읍 거기 10번지를 샀었거든요. 네. 네, 근데 세컨하우스 지으려고 사실 샀었어요. 네. 네, 근데 그 계획이 무산돼 버렸어. 그래서 그거를 팔아야 좋을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요. 어머니 남양읍에 무슨 리인가요? 남양리. 남양리 10번지를 네. 보유하고 계시는데 예. 계획이 무산되면서 여기를 그냥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갖고 계시는 토지를 보니까요.
네. 제가 과거에 여기 방일해장국 쪽에 자주 갔던 곳이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 보면 주변으로 말씀하신 대로 타운하우스에 대한 개발들이 많이 또 들어오고 있고 네. 가치적인 평가를 본다 그러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앞으로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있어요. 근데 아. 시청자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하고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면 네. 빠져나오시는 게 일차적으로 맞고요. 네. 지역에 대한 평가를 한다 그러면 요 이제 지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실 게 이 남양이라는 지역은 이제 화성시청을 소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서해선 복선 전철 사업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네. 송산, 남양, 그다음에 향남 축으로 가는 부분들인데 들어가는 이제 축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서해선 라인 자체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진행되는 부분들이요. 그래서 네. 요 도시가 이제 일차적으로 팽창되는 데는 이 화성시청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고 네. 지금 갖고 계시는 거는 이제 타운하우스 개념에 따른 도시로서의 기능은 가치가 있는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매도 타이밍을 잡으신다 그러면 지금 한 2년 보유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 2년 정도 좀 더 갖고 계셨다가 서해선 예. 전철 라인 개통되고 나서 주변에 대한 가치가 좀 더 올라올 때 나오셔도 괜찮고 만약에 나는 지금 뭐 굳이 갖고 있고 싶지 않다 그래도 빠져나오셔도 괜찮은 땅이세요. 아, 그럼 뭐야? 저는 가지고 개인적으로 있어도 추천한다 그러면 네. 한 2년 정도 더 갖고 계시면 가격에 네. 대한 가치가 더 올라갈 지역이에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럼 혹시 거기다가 세컨하우스 말고 그 빌라 같은 거 지어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임대하는 거는? 지을 수 있는 이제 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부합하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세요. 네. 아, 지역적으로도 세컨하우스가 들어온다라는 건 사람들이 모이고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네,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용도 체크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보유해도 좋지만 매도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일단 보유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주셨거든요. 기다리고 있는 뭐 교통 호재로 인해서 그 지역 어머님이 보유하고 계신 토지 가치 자체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슈가 있는 만큼 급하지 않으시다면 2년 정도 더 가져가는 쪽으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02-2000번에 48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민 남겨주셨네요. 확인해 볼게요. 9301번입니다. 충남 당진시 우두동에 토지 투자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투자 가치 분석 좀 해주세요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매수 전에 전화 주시길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다른 쪽으로 눈여겨볼까요, 전문가님? 네. 당진이라는 지역, 특히 이제 지금 우두동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두동이라는 지역은 가장 먼저 1순위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진의 이 도심권 시내권에서 개발되는 부분들에 대한 축이 지금 수청지구 라인으로 구도심에서 지금 뻗어가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 사업들이 지금 거의 22, 23년도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바로 우두동으로 넘어가는 이제 사업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시청을 축으로 해서 6차선 도로들이 금암교차로까지 나와 있고요. 특히 이 지역에 대한 이 도로 라인과의 연결되는 도로 도시계획들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년 정도에 착공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두 지구 뺀 요 지역에 대한 우두 당지, 우두 2지구에 대한 도시 사업도 같이 잡혀 있고 주변의 3지구 라인들. 그래서 가장 섹터로 보실 지역은 요 안에서 먼저 개발 추구에 대한 여건을 관심을 가지시고 이쪽은 2번, 여기는 1번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좀 더 투자의 어떤 접근적인 부분들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공략하는 순서대로 알려주시니까 더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정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게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도록 전화로도 함께하고 있지만 함께하고 계신 전문가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목, 토에 또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제가 이제 아는 분이 네. 토지 투자할 지역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어느 지역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괜찮은지 알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 지역이 저기 화성시인데. 네.
매향리라는 곳이에요. 화성시의 매향리요. 예, 그 옛날 사격장 있던 데예요. 앞서서 우리 전문가님이 좀 짚어주신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사격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서 저희가 또 화성시에 대한 이슈까지 풀어드렸는데 지금 투자해보면 좋을지 그 중에서도 좀 어느 지역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얘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제가 예. 네, 방송에서 이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방송은 모르겠습니다. 되게 잘 봤는데 네네. 그 추천을 받긴 했는데 이제 거기가 어떤 투자 가치가 있는지.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린 우정읍이라는 자체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가지실 만하고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야산망권 축에 따른 이 평택 당진항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압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매양리라는 지역은 과거에 이제 미 공군 사격장으로 있던 곳이고 이 지역이 빠지면서 지금 미군 반환 공여지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계속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린다 그러면 매양리 같은 경우는 관광축에 따른 개발축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석천리 라인 같은 경우는 이 우정 그 기아자동차 100만 평과 150만 평에 대한 지금 들어가는 산업단지 그리고 13만 5천 평에 대한 여건에 의해서 하나 움직이는 또 하나의 도심축 그리고 이제 이하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제 산업축에 따라서 연결되는 하나의 거점과 산업 기반 시설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시청자님께서 투자에 대한 어떤 관심에 대한 지역에 접근을 하실 때 나는 어떤 목적으로 가는 게 좋은지 이걸 보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토지를 사서 임대 수익으로 건물을 지을 거 생각하고 투자할 때 또 어디가 좋을지 아니면 또 뭐 거기 그 지역이 괜찮을까요? 네, 임대 수익을 만약에 생각하신다 그러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 기업이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앞으로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될 지역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1차적으로는 요거는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요. 기아자동차가 지금 현재 100만 평이 잡혀 있고 150만 평에 대한 우정첨단 산업단지, 그 13만 5천 평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먼저 우선순위 들어가는 게 이 자리예요. 그래서 이 13만 5천 평에 대한 자동차 부품 단지가 들어오고 777 도로에 대한 지금 77번 도로에 대한 성장 관리 지역으로서의 또 거점이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지역에 대한 이하리 쪽으로 좀 더 관심 갖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와 매양리보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 사업이라는 목적도 뚜렷하게 하셨고 지역도 좋다라는 평가 받으셨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투자 전략만 더 세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윤현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현우 전문가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와 강의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외에도 다른 모든 부동산과 관련된 강의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1:1 대면 상담도 진행해 주시니까요. 02-2000번에 4889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